안녕하세요.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제가 예약해둔 2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멋대로 취소하고 그 돈으로 시댁 식구 8명을 이끌고 해외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손자를 낳지 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열흘 뒤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현관 앞에서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취 기운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아 몽롱했습니다. 침대 위로 옮겨진 제 몸은 뼈마디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흐물거렸고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천근만근 힘들었습니다. 저승 문턱을 밟고 돌아온 듯한 혼미함 속에서도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만 무사하면 돼. 분만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간호사의 발소리보다 먼저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침대 난간을 덥석 잡더니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이불 아래쪽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나았어? 뭐야? 고추야? 마치 아이를 낳느라 사경을 헤맨 산모인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 눈빛은 오직 아이의 성별만을 탐욕스럽게 쫓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웃으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4kg 예쁜 공주님이에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 한마디에 침대 난간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툭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던 얼굴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뭐, 공주, 고추가 아니고? 이런 상황을 숱하게 겪어봤을 간호사는 시어머니의 불평을 못 들은 척하며 저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산모님은 출산 직후라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보호자분들은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귀에 그 말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분만실 앞을 오가는 의료진과 다른 가족들이 다 듣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에이그, 쓸모없는 것. 내가 매일같이 닭 꼬아 먹이고 보약 타려 먹이면서 우리 최 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 하나 낳아달라고 빌었건만 고작 기집애를 낳아? 본래도 허약했던 저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머리가 윙윙 울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뭐라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뗄 힘조차 없어서 그저 눈을 뜬 채 그 폐악질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병실의 산모들과 가족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는 동정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자라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제 면전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강남에 있는 S 산후조리원이죠. 나 예약 취소할래요. 네, 그 2천만 원짜리 특실 예약한 거요.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위약금 얼마든 떼고 줘요. 기집애나 낳은 며느리한테 그런 호강시켜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2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은 남편 민준 씨와 제가 임신 초기부터 몇 달을 고민해서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워낙 몸이 약한 데다 입덧까지 심했던 저를 위해 남편은 출산 후에는 무조건 최고급 시설에서 쉬게 해주겠다며 큰맘 먹고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어머니는 돈 낭비라며 한바탕 난리를 피웠지만 결국 남편이 우겨서 겨우 진행된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다니.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손자도 못 낳았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겠다고? 꿈도 꾸지 마라. 얌전히 집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몸조리해. 내가 있는 한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 감사한 줄 알고. 그때 남편 민준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번 수속을 밟고 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여보, 괜찮아?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선수를 쳤습니다. 방금 했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퍼부으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데리고 온 마누라 좀 봐라. 우리 집안 대가 얘 손에서 끊기게 생겼다. 민준 씨는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기어이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요즘은 다 똑같아요. 다 우리 아이잖아요. 얼핏 보면 저를 감싸는 말 같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주눅 든 말투였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듯 더 화를 냈습니다. 뭐가 똑같아. 딸녀는 시집 가면 그만인 남이야. 아들이어야 제사를 지내고 대를 잇지. 민준이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일은 그냥 안 넘어간다. 잠시 숨을 고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번뜩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잘됐다. 조리원 취소하고 환불받은 돈에다가 내 쌈짓돈 보태서 내가 결심했다. 너희 아버지, 형네 식구넷, 그리고 누나네 부부까지 우리 식구 8명 싹 다 데리고 해외여행 갈 거다. 한열을 푹 쉬면서 머리나 식히고 올란다.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민준 씨까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엄마, 지금 여행을 가신다고요? 서연이 가대에 나왔는데 집에 돌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돌봐줄 사람? 지가 손발이 없냐, 혼자 못해.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 안 되면 친정에 연락하라고 해. 사돈어른 오시라 그래.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 수발들 의무. 우리 집엔 없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맡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이더니 저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악독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똑똑히 알려주마. 손자 못 낳은 며느리 취급이 어떤 건지. 우리 식구들은 신나게 놀다 올 테니까 넌 텅 빈 집구석에서 혼자 뒹굴면서 반성 좀 해라. 왜 고추를 못 달고 나왔는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허리를 펴고 민준 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얼른 집에 가서 짐 싸. 내일 아침 출발이다. 비행기 표는 내가 지금 당장 예매한다. 민준 씨는 우물쭈물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지만 결국은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비겁한 수능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병실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간호사가 속사계에 쌓인 딸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어루만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러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분노였습니다. 고작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비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금을 맘대로 빼서 온 가족 여행 경비로 쓰다니요. 갓난쟁이와 산모를 병원에 내버려 두고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알면서도 제 편에서 한마디 항변조차 못하고 꼬리를 말고 따라가 버린 그 남자.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사람. 평생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반려자의 밑바닥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곤히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엄마의 마음을 아는 듯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무너지면 안 돼.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독해져야 해. 나보고 반성하라고. 고생 좀 해보라고. 천만에 난 보란 듯이 잘 살 거야. 내 딸이랑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야.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예의 차리지 않겠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있는 힘껏 손을 뻗어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오자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님, 제 휴대전화 좀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한테 전화 좀 하려고요.
믿을 놈 하나 없다면 내 편, 내 가족에게 기댈 수밖에요. 시댁 식구들이 과연 그 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열흘 제게는 반격할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딸 낳은 게 죄가 아니라는 걸, 나를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해줄 겁니다. 그들이 나와 내 딸에게 준 모욕,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애써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서연아, 왜 그래? 애 낳았니? 무슨 일 있어? 저는 훌쩍거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인간들을 봤나?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한데. 서연아, 맘 단단히 먹고 기다려. 아빠랑 당장 갈게.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는 말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딸아이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신의 사람들, 어디 실컷 놀다 와봐. 당신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할 건 며느리의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일 테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빠의 무거운 발소리와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보온병을 든 채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계셨고 엄마는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얼마나 서러웠을까. 아빠는 창백한 제 얼굴과 옆에 누운 손녀를 번갈아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아빠 왔으니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아빠가 얼마나 화를 참고 계신지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갓 지은 미역국과 호박죽을 꺼내시며 제 등을 받쳐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의 냉대와 비교되는 친정의 온기. 여기가 진정한 내 피난처였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죽을 먹여주시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간호사한테 가서 퇴원 언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여기 있어봤자 속만 상하지. 집에 데려가서 내가 조리해주는 게 100배 낫겠어. 아빠는 곧장 간호사실로 향하셨고 엄마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얘 인물 좀 봐라. 눈 감고 있어도 미인인 게 보이네. 복도 지질이 없는 것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마다해? 엄마, 화내지 마. 쟤네 때문에 내 몸 상하는 거 아까워. 어떻게 화가 안 나니? 산모 놔두고 여행? 게다가 사위란 놈은 허수아비야? 처자식 하나 못 지키고. 그때 민준 씨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 갈아입을 옷가지가 든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보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어요? 아빠가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최서방, 자네가 여길 뻔뻔하게 다시 와? 자네 어머니가 하는 짓거리가 그게 사람 도리인가? 갓난애랑 산모 내팽개치고 여행, 자네 눈엔 우리 딸이랑 손녀가 안 보이나?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웅얼거렸습니다. 저 엄마가 워낙 완강하셔서 제가 말려봤는데도 안 들으시고 고의는 아니셨을 거예요. 고의가 아니야. 엄마가 참지 못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자네가 가장 노릇 똑바로 했으면 이런 사달이 났겠나. 우리 딸 자네한테 보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 귀하게 여겨달라고 했지. 자네 집구석 화풀이 대상으로 보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 여행 다녀오시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또 그 소리. 엄마 오시면 엄마한테 말해볼게. 제 안의 분노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 기다릴 필요 없어. 당신네 식구들이 조리원 취소하고 공항으로 떠난 순간부터 난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기대버렸어. 민준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아, 화나서 그러는 거 알아. 내가 다 화난 거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앞으로 나와. 내 아이는 당신네 집안 도움 필요 없어.
당신이 계속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우리 모녀를 방치할 거면 우린 더 할 말 없다. 민준 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비닐봉지를 침대 위에 툭 던져놓고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서 그래. 일단 집에 가서 짐 정리하고 내일 다시 올게. 그러고는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저 뒷모습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비만 결제해 놓고는 어머니 여행 짐 싸는 거 도와야 한다며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 깨끗이 정돈된 내 방. 햇볕 냄새 나는 이불에 누우니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야. 당신네 식구들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우리 찾지 마.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며칠간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엄마는 매일 보양식을 해주셨고 아빠는 아기 용품을 최고급으로 사다 나르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밤새 아이를 돌보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때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야, 이서연, 너 시댁 얘기 들었어.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지은이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전문가 모셔왔어. 내일부터 산후도우미 이모님 오실 거야. 비용? 걱정 마. 내가 일단 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아. 그리고 여기 지은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명함이랑 내가 준비해야 할 증거 목록이야. 내 친구가 소개한 유능한 변호사님인데 내 사정 듣더니 일단 증거부터 모으래. 조리원 취소 내역, 시어머니 폭언 녹음, 그리고 재산 내역 같은 거. 이혼. 막연히 생각만 했던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말대로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분에 정신이 든다. 다음 날부터 베테랑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능숙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몸조리에 집중하면서 틈틈이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급여 통장,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살피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월급 대부분이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효자가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남편이었구나.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이체 내역을 모두 출력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가족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 일명 가족방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림을 꺼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족방은 시어머니가 올린 여행 사진과 동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광장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는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 아이고, 여기 천국이 따로 없네. 며느리 산후조리원비 굳힌 돈으로 오니까 더 맛있다. 그깟 기집애 낳은 게 뭐 대수라고 비싼 조리원을 가. 돈 아까워서 원. 친척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자 신이 난 시어머니는 더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 아들이 효자야. 효자. 마누라보다 애미가 먼저지. 손자 못 낳은 죄인은 친정에서 썩으라고 해.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새언니는 복도 없지. 오빠가 엄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낄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게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넘겨 여행 경비로 쓴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주 훌륭한 증거라며 특히 남편이 출산 한 달 전 출산 및 양육비 명목으로 모아둔 4천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이체했고 시어머니가 그 돈을 여행 경비로 쓴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횡령에 가까운 행위라고요. 가족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 이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짐을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제 물건과 아이 물건은 이미 다 친정으로 옮겼으니까요. The other day, 시댁 식구들이 공항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차단된 번호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문이 안 열리니 난리가 났겠죠. 저는 부모님,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옛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망할 년이 문을 잠가?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서연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복도에는 여행 가방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 가족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구경 나온 이웃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비번 안 풀어? 어디서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해? 아빠가 제 앞을 막아서자 시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우리 공동명의인 거 알지? 내가 내 집 비번 바꾸는데 무슨 문제라도? 뭐라고? 이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집이야.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남편 최민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너 진심이야? 고작 여행 한번 갔다 온 거로 이혼까지 해? 고작 여행. 제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산후조리원 예약금 빼돌려서 그 돈으로 여행 간 거,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모은 출산 양육비 4천만 원 어머니한테 몰래 넘긴 거 다 알고 있어. 횡령 및 유용으로 고소도 같이 진행할 거야. 변호사님이 떼기를 박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함께 들어갑니다. 며느리 출산 비용을 유용하여 여행을 다녀오신 부분,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까지 전부 청구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먹네. 민준아, 뭐하니? 저년 말 좀 막아봐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수군거리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는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준 씨, 우린 끝났어. 법원에서 보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확보한 증거들이 워낙 명백해서 소송은 제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판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큰 불이익을 당했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4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끼리 서로 네가 냈네, 내가 냈네 하며 싸움이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제 전공을 살려 디자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소개로 시작한 프리랜서 일은 점차 자리를 잡아 지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저는 걸음마를 시작한 하은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휠체어를 탄 노인을 밀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놀란 듯 멈칫했지만 저는 하은이를 안고 보란 듯이 활짝 웃으며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내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탁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제품에서 방긋 웃는 하은이를 보며 다짐합니다.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우린 그 누구보다 행복할 거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주체적이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